네,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매주 이맘때쯤이면 피로가 잔뜩 쌓여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만 참자. 이런 주문을 또 외우곤 합니다. 자칫 주말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피로를 짊어지고 다음 한 주도 보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피로가 쌓이다 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인지 한참을 떠올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오늘 귀 쫑긋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피로, 과연 털어버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능의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요즘 좀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 댓글창과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외과 전문의 사랑의 의원 송재현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YTN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퀴즈 좀 들으셨나요? 네. 듣고 계셨죠? 네. 원장님께도 힌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생각을 안 해봤네요. 회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그 건강 상담을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됐는데 네. 기능의학이라는 건 죄송합니다만 좀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기존의 현대의학은 우리 몸 각 장기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특화되어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세포 단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됐기 덕분이죠. 예. 그래서 의학이 좀 더 계속 세분화되고 질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발달이 되어서 내과, 외과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요. 예, 각 예. 과에서도 각 질병별로 더 세분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는 현대인들이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들은 단순하게 어떤 장기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조절해 주는 어떤 기능들이나 능력들이 상실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기존의 의학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답을 또는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예. 그래서 좀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런 기능의학은 우리 몸을 유기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준다. 그런 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설명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능의학 클리닉에서는 어떤 질환을 다루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기존 의학에서 아직 질병이라고 보기 하지 않는 그 전 단계의 증상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죠. 오늘 전 얘기하고 단계. 싶은 대표적인 만성 피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원인은 모르게 나타나는 만성 통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치료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 하나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귀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도 나는 늘 어지럽다. 그다음에 원인은 잘 모르게 늘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생리불순이 생긴다. 예. 이런 것들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우리 몸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원인은 아직 잘 알 수 없는 이런 천식 아토피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의학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을 깨어져서 나타나는 질병들인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더 나아가서는 암 같은 질병인데요. 이런 질병들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 예, 예. 기능의학을 첨가해서 치료하는 경우 아주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오늘 주제가 현대인의 불치병 만성 피로인데 만성 피로를 좀 털어주기 위한 방법, 이 기능의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질병이 없이 지속되는 피로를 의미하는 예. 거거든요. 저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피로가 지속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자율신경, 호르몬 계통 이런 우리 몸을 조절해 주는 거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능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능의학으로 만성 피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피로는 쉬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들 이 만성 피로의 범인
지목할 때 회사를 많이 지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 피로의 원인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쉬면은 좋아지는 피로를 단순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 들어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해졌을 때는 쉬어지면은 금방 회복이 되죠. 하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쉰다고 해서 이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을 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피로하다는 것은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를 부족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속적인 노력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든 수면 장애가 지속이 되든 요즘은 많이 나타나는 환경 독소,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 다양하게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원인들을 우리 몸이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해서 완전히 너그아웃 돼 버리는 거죠. 그때가 바로 만성 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예. 또 이런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고생을 하다 보니 이미 신경계, 호르몬 계통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특히 제일 중요한 장 건강들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원래대로 회복을 해주어야지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만성 피로도 질병이나 질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만성피로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병명들을 이제 이미 이제 하여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로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로가 있을 때를 예. 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저는 확실히 이제 만성 피로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피로라는 게 사실 이 본인의 어떤 감이라든지 주관적으로 좀 본인의 이제 느끼는 것에 따라서 피로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진단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 피로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진단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몇 가지 예. 기준이 있긴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복될 때 예. 또는 이 피로가 현재의 어떤 노동으로 이런 생긴 피로는 아니다. 그런 것도 아까 처음 앞에서 한 얘기랑 비슷하긴 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로 자체가 내 일에 지장을 줘야 된다. 일을 하는데 힘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 또는 개인적인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예. 그다음에 휴식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만성 피로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예. 이런 피로가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뭐 인후통, 염증이 생기는 거죠. 예. 임파선이 붓거나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목 쪽에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경우 또는 근육통, 관절통, 또 새로운 두통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증상들이 한 4가지 이상 발생을 한다면 그것을 만성 피로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성 피로가 이것이 그 증상으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방금 얘기했던 열거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이랬을 때는 단순 피로일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일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프로젝트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되지 했을 때 그런 만성 피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면 피로도 좀 나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피로를 좀 더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에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피로를 회복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밸런스를 이미 깨트려버리는 운동, 너무 과격하게 지금 나의 피로를 넘어서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예.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운동 중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운동을 교대로 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점점 늘려가는 방법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과하지 않은 운동, 네. 그런 운동이 좋겠고요.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참여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미니 제리맘님께서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만성 피로. 음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 혹시 그렇군요. 네, 예. 단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은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쫓아왔던 어미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뇌하고 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성 피로는 지금 뇌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시상하부라든지 송가체에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이거든요.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식이습관, 영양, 먹는 것을 개선해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음식이 좋아요?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뭐죠? 단 음식이거든요. 달달한 음식에 이 피곤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달달한 음식을 찾는데 바로 이것이 쥐약입니다. 쥐약이라고요? 네. 어찌 보면 마약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달달한 음식은 마약처럼 잠시 피로를 회복시켜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만성 피로로 더욱더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당과 또 당으로 바뀔 수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만성 피로에는 부신 기능과 갑상선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좋아지는데 적당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죠. 그리고 적당한 지방이 충분히 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뭐 주변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 뭐 PD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이렇게 당 땡겨 하면서 초콜릿 같은 거를 막 이제 드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초콜릿 먹고 싶은데 변명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이 필요하면 그 단계 좀 땡길 때가 있습니까 그게? 그럼요. 뇌는 에너지를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는데 당하고 케톤이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에너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라는 것이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다 보니 또 많은 일을 하게 돼서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당이 갈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약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죠.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랑 단 것을 먹었을 때랑 마약을 먹었을 때랑 뇌 부위가 같은 부위에서 반짝반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각성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금방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으로 그러니까 안정되는 뇌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럴 때는 그럼 뭘 먹는 게 좋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이 올랐다가 쉽게 당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단순당과 탄수화물을 아예 좀씩 적게 먹고 방금 얘기했던 단백질과 지방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양 권장량들이 점점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처음 아마 접한 사실일 건데 좀 당이 없을 때 초콜릿 단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3876번님. 어깨 위에 곰 5마리가 늘 올라가 있고 목 뒤가 뻐근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서 예전에 누구 말 듣고 한방 간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해독입니다. 많은 독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목 어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 경직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젖산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들이 간을 해독해줬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간만 해독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해독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8406 피곤하면 비타민 B 고용량인 밀크시슬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매일 복용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힘든 작업일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먹었을 땐 너무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만성 피로가 있는데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분도 있죠. 비타민 B군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돌려주는 비타민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은 만성 피로가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비타민 B군을 많이 보충해 줬을 때 좋아지는데요. 이것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적당히 조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 몸에 미네랄이라든지 다른 영양소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많이 돌려주는 비타민 B군만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원료는 없는데 계속 기차만 돌리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비타민을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예.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병원을 가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기능의학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예. 우리 몸에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검사를 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주거나 또 너무 넘쳐 있는 건 오히려 억제해주는 방법들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예. 저 다음 주에 가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18번님,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심해서 매일 진통제 2알은 기본으로 먹고 하루 시작하는데 관자놀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좀 만성 이런 피로 같은 부분에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두통이 한 거의 80-90%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런 두통을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긴장성 두통은 바로 만성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같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오게 되면은 근육을 많이 경직시키게 되거든요. 예. 이 근육 경직이 관자놀이에서도 근육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후두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근육들이 경직이 되면 이런 두통들이 지속이 되니 그냥 진통제로만 이것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제대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좀 상담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만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의원 송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